안녕하십니까. 인문학 연구소 이인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우리 역사 속의 간신들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는데요. 그 14번째 주인공은 조선의 밀고장인 유자광이 되겠습니다. 자, 앞서 소개했던 김질 역시 같은 시대를 살았던 밀고자이고 간신이었지만 조선시대의 문신이었던 유자광은 김질과는 비교할 수 없는 밀고 전문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역사 속의 간신들 7번째가 김질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자, 유자광 KBS 드라마 왕과 비에서 가져온 사진입니다. 1439년 중추부지사 육유의 서자로 태어나서 개인적인 능력은 뛰어났으면서도 서자라는 이 천한 출신 때문에 늘 권력의 어떤 가장자리 주변에서만 맴돌아야 했던 유자광에게는 두 가지 불만이 있었다고 합니다. 서자, 얼자라는 설도 있긴 한데요. 서자와 얼자의 차이는 본문 하단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 이 서자의 신분으로 태어났다라는 것이 첫 번째 불만이었고, 또 내노라 하는 주먹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유정난의 어떤 주역들보다 조금 더 늦게 태어나는 바람에 공신대열에 참여할 기회를 얻지 못한 것이 두 번째 불만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계유정난 때 한 명에는 자신이 알고 있던 주먹패들을 누구에게? 수양대군에게 소개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 인물들이 공신의 지위를 받게 돼요. 그런데 유자광은 자기가 조금 늦게 태어난 바람에 거기에 합류하지를 못했다.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운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다행히 그의 남다른 무에 대한 재능이 세조의 눈에 띄어서 특별히 벼슬길에 오르기는 했지만 기본적으로 문을 무보다 앞세우고 출신 성분을 따지는 조선사회에서 유자광은 늘 주변인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유자광이 자신의 능력을 영 인정받지 못했는가 하면 그건 아니었어요. 왕실의 호위병인 갑사로 지내던 그는 1467년 이시해의 난이 일어나자 자원 입대를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는 세조의 눈에 들어서 선락 부호군이 되었으며 이후 병조 정랑의 자리에까지 오릅니다. 그러나 서자 출신이었던 그가 정오품에 해당하는 자리까지 오르게 되자 조정 대신들의 반발이 거세어졌고요. 유자광은 병든 모친을 돌보겠다라는 이유로 사직해서 고향인 남원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나 1468년 세조는 자신이 온양으로 행차했을 때 그를 다시 불러들여서 호위장으로 삼았고요. 서자 출신이지만 벼슬에 오르는 것을 허락하면서 온양에서 특별히 별시 문과를 실시해줬고 유자광을 장원으로 급제하게 만들어서 병조 참제의 자리에 앉히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신숙주가 고른 합격자 사이에 유자광이 없자 세조가 직접 유자광의 답안을 가져다가 그 사람을 1등으로 만들어 버리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왕실 호위병으로 지내고 있을 때 또 이시엔의 난이 일어났을 때 자원 입대를 하면서 이 세조에게 굉장히 좋은 인상을 심어주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자, 당시의 기록은 이래요. 예조에 명하여 겸사복 유자광의 벼슬길을 허통하게 하였다. 세조 13년 7월 14일. 그리고 고령군 신숙주가 문과 초시에 합격한 대책 3도를 올렸는데 병조 정랑 유자광의 대책이 낙방한 식폭 속에 있는 것을 임금이 명하여 뽑아오게 하여 보고 말하기를 유자광의 대책이 좋은 것 같은데 어찌하여 합격시키지 않았느냐 하니 신숙주가 말하기를 대책 속에 고어를 전용한 데다 문법도 소홀히 하여 이 때문에 합격시키지 않았습니다 하므로 임금이 말하기를 비록 고어를 썼다 하더라도 묻는 본의에 어그러지지 않았다면
의리에 해로울 것이 없지 않겠는가 하고 이에 유자강을 1등으로 삼고 유상 정현조를 2등으로 삼고 이평을 3등으로 삼았는데 유자강은 첩의 아들로서 시험에 나아가게 하여 특별히 상등의 급제에 두고 즉시 병조 참제를 제소하니 조정의 의논이 참못 놀라워하였다. 세조 14년 2월 15일의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에 들었으면 왕이 직접 부정행위를 저지르면서까지 유자강을 높은 벼슬에 앉을 수 있게 도와준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자강은 이 정도 벼슬에서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을 총애하던 세조가 죽고 예종이 왕이 되자 이제 불안함을 느끼게 된 거예요. 그리고 유자강은 예종 즉위년에 당시 떠오르는 별이었던 남이를 역모로 엮으면서 화려한 출세의 꿈을 되살리게 됩니다. 남이는 구성군 이준, 강순 등과 함께 이시의 난을 평정해서 30도 못된 나이에 병조 판서에까지 올랐던 출중한 인물이었어요. 그러나 옛 공신 세력인 한명회, 신숙주 등의 견제를 받아서 한직으로 밀려나는 수모까지 겪자 울적한 마음을 유자강과 술로 마시면서 토로를 하게 됩니다. 억울하다 뭐 이런 거였겠죠. 그러자 이것을 기회로 여긴 유자강은 남이가 역모를 꾸미고 있다라고 밀고를 해버린 겁니다. 자, 남이 장군의 초상화 나무위키에서 가져왔고요. 이 소식을 들은 한명회 등은 남이뿐만 아니라 구성군과 강순 등의 다른 라이벌 세력까지 일거에 쓸어버리게 되었고 이 공로로 유자강 역시 대공신 1등 무령군에 봉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성종이 왕위에 올랐을 때는 응양장군에 봉해졌으며 예종 시절에는 그의 공을 기록한 비까지 세우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출신 성분 때문에 한명회를 굉장히 시기했어요. 결국 유자광은 성종 시기에 한명회를 모함하는 데 다시 한번 도전을 하지만 성종에 의해서 직접 반려되었고 거짓임이 들통났는데도 왕이 그를 총애했던 덕분에 그 죄를 묻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의 욕심은 이런 상황에서도 멈추지를 않았고요. 1478년에는 임사홍, 박효원 등과 함께 현석규를 추출하려고 탄핵을 주장하다가 실패해서 동래로 유배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함하고 성공하면 좋은 거고 안 되면 많은 거고 계속 이런 거죠. 또 모함하고 또 모함하고. 그러나 성종의 명에 따라 공신의 봉장만은 유지되는 특혜를 누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1485년 행지중추 부사가 되었고요. 다음 해에는 정조사가 되어 명나라에도 다녀왔으며 1487년에는 한성윤 부사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이후에도 차츰 벼슬이 높아지면서 연산군 3년 1497년에는 다시 무령궁에 보내지게 됩니다. 유자광은 공신의 명호와 복록을 얻기는 했지만 서자 출신이라는 점 때문에 자신이 염원하던 최고위 간직까지는 주어지지 않았어요. 이에 울분을 삼키던 유자광은 연산군 때에 무오사화를 일으키면서 다시 한번 밀고의 힘으로 출세하려고 합니다. 세조실록을 쓰던 사관 김일손이 자신의 악행은 물론이고 세조 때의 일까지 들춰내니까 유자광은 이 사관 김일손을 모함해서 연산군에게 직접 죄인을 국문하도록 허락을 받아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조사하겠다 그런 거죠. 그는 김일손의 스승이었던 김종직이 조이제문, 그러니까 조선시대 김종직이 수양대군의 계유정난을 비난하면서 지은 글, 이 조이제문이라는 글로 세조를 비난했으며 김종직의 문집을 거두어서 모두 불살라버렸고요. 1498년에는 김종직과 그 제자들을 숙청하는 피바람까지 일으키게 됩니다. 이게 바로 무오사화였던 거죠.
이 일로 유자강은 연산군의 호감을 얻게 되는데, 연산군 말기의 폭정 속에서도 유자강은 유유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1504년 갑자사화 당시에는 이극균, 그러니까 윤 씨의 패비에 찬성했던 인물과 친하게 지냈다라는 이유로 임사원과 함께 관직을 내놓고 군대로 쫓겨날 위기를 겪기도 했지만 곧 취소되었고 다시 자리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가 간신으로 결정적인 인정을 받게 된 것은 말년에 연산군에서 중종으로 말을 갈아타는 데 성공한 거예요. 연산군에게 밥상을 직접 들여다 바치면서 아부를 하고 중종 반전이 있기 전에 한 달 전만 해도 인정정 뜰 앞에서 다른 중신들과 함께 머리를 조아리면서 연산군에게 영원한 충성을 맹세했던 유자광이 박원종, 성희안 등과 함께 작당해서 임금을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자, 중종 SBS 드라마 여인천하에서 가져온 사진이고요. 그 덕분에 반정공신 제1등에 버젓이 이름을 올리면서 무령 부원군에 봉해졌고 이듬해에는 대광으로 제수되어서 충운 부당상이 됩니다. 결국 참다 못하겠다라는 소리가 소장파들을 중심으로 높아지기 시작했고 대관과 홍문관, 예문관의 이딴 탄핵으로 말미암아서 마침내 삭탈 관직을 당한 뒤에 광양으로 유배를 떠나게 됩니다. 이후로 평해로 옮겨졌지만 그의 자손들마저도 먼 지방으로 유배를 당하게 됐고요. 결국 1512년 눈이 멀어서 유배지에서 그 생을 마감하게 됐습니다. 능력도 있었고요. 그에 대한 보상도 충분히 받고 있었던 유자광이었지만 이 자신이 타고난 출신에 대한 어떤 자격심 그리고 끝없는 욕심 이런 것들이 이 유자광을 남을 모함하고 무고하는 밀고 전문가로 만들어냈고요. 결국에는 간신이 되어서 유배지에서 쓸쓸하게 자신의 생을 마감하는 결말을 맞게 됐습니다. 일평생 남을 무고하고 자신의 능력 이상의 것을 원하면서 살았던 유자광은 결국 조선 초에서 중기를 대표하는 간신으로 이름을 남기게 되었죠. 자, 앞에서 이야기해드렸던 서자와 얼자 차이를 조금 정리를 하자면 흔히 서얼이라고 부르지만 서자는 양반인 아버지와 처가 아닌 첩, 그러니까 중인 이상의 신분, 그러니까 좀 더 높은 신분을 가진 여성 사이에 낳은 자식을 의미하고요. 얼자는 양반인 아버지와 천민, 그러니까 기생이나 몸종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서자와 얼자 사이에도 차별이 존재를 하겠죠. 그러니까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유자광에 대한 이야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흥미에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